그러면 저희 또 2부 한신 휴플러스 인근에 다녀온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대공원이 어떻습니까? 울산 대공원. 일단 대공원 근처를 얘기해야 되니까. 대공원 하면은 네. 저는 애들이랑 자전거 타러 가고 네. 돗자리 깔고 놀고 정말 가족에게는 괜찮은 휴식처죠. 근데 저는 많이 갔었죠. 몇 년 전만 해도 네. 애기 어릴 때는. 음. 근데 요새 갈 데 너무 많잖아요, 울산에. 대숲도 생기고. 특히 대숲이 생기고 대숲이 네, 좀 그쪽도 많이 가고. 그래서 굳이 대공원에 가는 일은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떠올린다고 하잖아요. 갈 때 딱 생각하면. 요즘에는 좀 대공원이 떠올리지 않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철이님은 아이들이 아직 다 안 컸기 때문에 네. 한 번씩 야외로 나가시잖아요. 불과 저번 주만 해도 대공원 가서 자전거 타고 그랬죠. 그럼 대공원을 자주 가시는 편이구나. 네, 가는 편이긴 한데, 네. 아무래도 국가정원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국가정원에는 먹을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제가 좋아하는 그 밀돈. 네. 사실, 저번 주에 밀돈 먹으러 국가정원 갔거든요. 밀돈 먹고, 갔는 김에 애들이랑 자전거 타고. 그래서, 국가정원에는 먹을 것도 있고, 이렇게 상가 활용이 좀 많고, 맞죠. 대공원은 진짜 대공원에 가서 놀기 위한, 거기도 물론 자전거 타고 놀기 위한 거지만은, 대공원을 가기 위해서 가는 거지, 상가 이용을 하러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공원에는 산책을 하러 가고, 그렇죠. 정원에는 먹고 즐기고, 네. 자전거도 타고, 산책도 하고. 네.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대공원 인근에 밥을 사 먹어본 적이 없네요. 가기만 갔고. 그렇죠. 그렇네요. 네. 봐봐요. 대공원이 남문, 동문, 정문이 있잖아요. 어디를 제일 많이 이용하세요? 주로 정문 아닌가요? 아까 간 데가 정문이었죠. 정문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남문 인근에 아무것도 없죠. 남문에는 장미공원. 장미공원. 네. 그때만 통행을 하지. 그렇죠.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가고. 남문 네. 장미농원 앞에 상가 있어요. 거기는 없죠. 없잖아요. 네. 동문 쪽에도 딱히 상가가 없잖아요. 그 공업탑 쪽에 인근인데. 공업탑 인근에 있는 게 동문이죠. 그렇죠. 예, 예. 거기도 상가가 활성화되지. 상가 없죠. 정문 앞에 상가 몇 개 있긴 했어요. 맞죠. 지금 오늘 보니까 스타벅스도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정문에서 뭔가를 사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저도. 맞죠? 그 이유를 보니까 국가정원하고 대공원하고 차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국가정원은 상업적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 이상하게 대공원은 15년 넘었죠. 근데도 인근의 상권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잖아요. 맞죠. 이 차이가 좀 극명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대공원보다는 국가정원이 오히려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가지 않는, 오늘도 사람 별로 없었잖아요. 갔는데 깜짝 놀라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몰려 앉아 계셔가지고, 네. 화장실 간다고 잠깐 갔는데,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도 아까 돌아다니면서 들었지만은, 태화강 국가정원에는 젊은 사람들이 아주 와서 뭐 시켜 먹고 맥주도 마시고 텐트 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네. 대공원은 주로 산책, 자전거 타기, 그 외에 먹거나 즐길 것들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수가 줄어들고 맞아. 오히려 국가정원이라든가 설도라든가 다른 쪽으로 네.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공원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담이 있어서 담이 있어서 진입할 수 있는 건 정문, 동문, 남문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가봤던 동독 현대아파트에서 바로 앞에 대공원이 보이는데 정문까지 가서 가야 돼요. 그렇네요. 맞죠. 올림푸스 맨션. 올림푸스 맨션에서 바로 앞에 대공원 보이는데 정문까지 멀리 걸어가든지
뭐 차를 타고 가든지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음. 너무 진입이라든가 이게 제한되는 것 같아요. 약간 맞네. 옛날 방식인 것 같아요. 옛날 방식은 그렇죠.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네. 부분 때문에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기준이었던 것 같고 네, 국가 정원이야 뭐 어디든 그렇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네. 해놓은 거 있으니까 네, 좀 더 편리하게 느끼는 거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대공원은 바뀔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할 거라고 봐요. 그 네. 옥동, 신정동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바뀌면 사람들의 또 생각이 대공원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어서 그렇죠.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가치도 더 상승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 보통 국가정원 보면 텐트 치고 돗자리 깔고 그렇죠. 그래서 뭐 배달 음식 시켜서 먹으면서 오손도손 앉아서 이렇게 맥주도 한잔 하면서 네.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근데 그 주변의 아파트들은 지금 완전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대공원하고. 근데 또 그렇게 번잡해지면 또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차피 대공원 안으로 들어와서 어디든지 돌아다니는 건 마찬가지인데 담이 없어지면은 접근이 훨씬 더 쉬워지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네. 그렇다 치더라도 정문에 상가가 안 되는 거는 좀 의아스럽다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10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상가들인데 지금 그렇게 활성화가 되진 않잖아요. 흐름이 자유롭지 못한 게 지금 아쉬운 부분이라서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파트 입장에서는 좀 좋은 거 아닙니까? 아까 덕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조용하고 뭔가 쾌적한 느낌의 주거지.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옥동 갔다 와서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네.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건데 아 거기가 흐름이 안 좋았구나. 그래서 내가 느끼는 어떤 시원함이나 그런 게 없었네요.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차도 많이 다니고 그럼 내가 아우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정적이야. 조용해. 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다라고 느낄 수 그리고 있어요. 이상하게 그 아파트가 좀 잘 그러니까 뭐라 하지? 잘 정리가 돼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놓여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꾸겨서 그 땅 안에 이렇게 이 아파트 넣고 이 아파트 꾸겨서 억지로 그 아파트 넣고 이런 듯한 느낌이었고 골목골목을 다니는 듯한 느낌인데 저 끝이 어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골목길인 거죠. 뭐 어떤 주택가의 골목길을 가는 것처럼 아파트 대단지 양쪽에 사이에 있는데 그래서 차도 한 대에 지나갈 정도고 좀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그쪽 가면서 느낀 거지만 그 대공원 앞쪽에 그 문수로 있는 그쪽 사이에 있는 그 한신휴 있는 그 동네가 좀 약간 음지 같은 약간 그 밝은 기후, 그러니까 원래 지대가 보면은 이쪽 법원 쪽부터 이렇게 약간 그쵸. 지형이 경사져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가? 느끼는 게 있죠. 네네. 그래서 실제는 아닐 수 있는데 네. 지형상 법원 쪽은 지대가 높고 네. 대공원 쪽은 낮기 때문에 음지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이 약간 있는 데다가 골목골목이고 뭔가 그러니까 흐름도 안 좋고 이러니까 약간 뭔가 기분 좋은 듯한 느낌은 아닌 거 있잖아요. 막막한 듯한 느낌이 시원한 개방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더 아까 지금 상권 얘기하셨잖아요. 대공원 앞에 왜 상권이 그럴까 생각해보면 거기 메인 대공원 앞으로 들어가는 데는 좀 도로가 넓잖아요. 맞아요.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 옆으로 뻗어있는 가지들이 그렇죠. 너무 골목골목이고 맞아요. 복잡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공원으로 그 큰 도로를 쭉 들어와서 그냥 주차만 하고 쭉 빠져나오는 거죠. 옆으로 가기에는 뭐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상권이 발달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아파트들 입장에서는 조용하면 좋잖아요. 근데 조용한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은 좀 좀 밝은 기운에 좀 이 도로로 가도 내 아파트 뒤로 가도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약간 그런 듯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한신휴 아파트는 왜 그리 비싼 거예요? 아무래도 신축이다라는 강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바로 옆에 울산의 중심이라는 모든 학교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옥동이라는 학원가를 끼고 있고 신축이라는 메리트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앞에 대공원도 있고. 대공원도 있고. 다만 아까 그 대공원하고 국가정원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대공원에 담벼락이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동덕현대, 지금 대공원 현대로 이름이 바뀌었죠? 예, 최근에 바뀌었어요. 동덕현대 같은 경우는 바로 아파트 입고 나서 바로 대공원으로 바로 직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재건축 얘기가 지금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치가 확 뛸 수 있을 거는 같아요.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희망하는 거죠. 재건축 희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가 된 거는 없고 없어요? 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지가 보면은 대공원이 바로 앞에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입지가 너무 좋잖아요. 그건 그래서 맞죠. 예, 투자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서울 투자자들이 와서 조금 많이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시간이 걸리면은 대공원 현대도 재건축 대상에 물방에 올라서지 않을까. 시간이 흐르면은 될 그렇죠. 수도 있겠죠. 근데 담벼락을 없애면은 정말 메리트가 진짜 강하지 않을까요? 그래, 그때 담벼락은 차후에 한번 생각해보더라고요. 아니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중요한 있어요. 맞죠.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그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항상 가면 아파트 안에도 들어가 보면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좋은 입지에 대공원이 이제 또 조금 더 좋아지고 네. 그 담벼락 없어지고 그렇죠. 거기를 흡수할 수 있어서 내정원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입지가 너무 좋은 아파트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치가 엄청 상승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만약 신축까지 들어와. 그러면은 진짜 그렇죠. 훌륭하죠. 네. 네. 그래서 입지는 좋은 건 맞는데 사실 소문으로 네. 지금 가격이 그렇게 많이 상승이 되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10월 달에 거기 거래를 할 때만 해도 그냥 거기 거래 하나 했는데 1억 9,800? 그러니까 2억이 안 되는 가격으로 거래를 했어요. 근데 한 달 사이에 가격이 뭐 3억 5천? 뭐? 맞죠. 예, 지금 그것보다 더 하잖아요. 4억 2천 이렇게 매물이 나오는데 다른 것도 많이 올랐지만은 네. 거기도 갑자기 그렇게 올라서 저도 무슨 이슈가 있나 해서 저도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없었고 약간 사람들이 기대를 그렇게 심는 거죠. 무섭다. 그럼 옥동 주변에 꼭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더라도 가능성만 있으면 이제 투자를 했다. 이런 네. 거네요. 신축이 너무 오르고 모르겠어요. 전국적으로 신축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대공원 현대아파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부산의 본가도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는 아니라고 보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정말 2억 가량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머니는 좋아하시는데 저게 좋아할 건 아니라고 봐요. 왜 그게 가능성과 실제는 다르다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그 기대 심리만 갖고 또 너무 좋아하시다 보면 나중에 또 가격이 출렁일 때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공원 현대아파트도 위치가 나쁘진 않은데 가능성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힘든 부분도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실제로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려면 시공사나 시행사 측에서도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맞아. 근데 나라에서 정해준 용적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용적률에서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쭉쭉 빵빵으로 올릴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미 그걸 다 찾아먹은 데가 많다고요. 네. 근데 그거를 누가 어떤 이윤이 안 남는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요즘에 짓는 아파트들은 꼭 주차 대수를 한 대를 꼭 넣어야 되고 예전하고는 다르잖아요. 맞죠. 그럼 부지가 더 커져야지 그 지금 살고 있는 세대수를 더 이렇게 아우를 수가 있는데 물론 지하 주차장을 파면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지금 추정포님이 얘기한 것처럼 현실
사회적으로도 시행사, 시공사가 아예 이윤이 안 남으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곳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재건축이 그 이익이 낮다 해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부분이 국가에 또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주의를 요하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사람이어서 내가 거기가 좋아서 계속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고 하면 어차피 계속 사는 사람들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거기에 재건축, 재개발의 어떤 이런 뜬 소문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가격이 확 오른 상태에서 나도 그럼 들어가야지, 나도 신축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거기를 그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오른 금액으로 들어가면 잘못된 투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어떤 자명함이나 확실함이 없이 그냥 남들한테 끌려서 막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피해를 입는 거는 나머지 나중에 그 소문으로 인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 제일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대공원 주변의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뭐 새 아파트, 뭐 새 아파트라기보다는 한신 휴플러스, 울산에서는 2등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대공원이나 그런 개발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높다고 해서 정말 좋다라고 평가하기에는, 그리고 옆에 아파트가 비싸다고 내가 오래된 아파트가 개발된다라는 기대 심리만 가지고는 좀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기대 심리 중에 하나가 더 있는 게, 그 대공원 인근에 있는 그런 재건축도 있지만은, 군부대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동에. 네. 군부대 주변에 이제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돌아봤는데 군부대 이전을 한다라는 얘기는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돌아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우선 우리가 처음으로 갔던 데가 군부대 정문 가기 전에 바로 오른쪽으로 꺾어서 그 주택가 쪽으로 쭉 주택 올라왔어요. 밀집 지역. 네. 좀 도로도 정말 좁았고, 집이 따닥따닥 주택이 붙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답답했죠. 그리고 그 뒤쪽에 그 옛날에 구축 아파트, 뭐 대륙 2차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청암 아파트. 청암 아파트, 그리고 현대 아파트. 현대 아파트, 옥동현대 아파트, 그리고 상하 상하타운 아파트, 상하맨션, 뭐, 서영 골든 등등, 거기 아파트들이 있었잖아요. 네. 좀, 지대가 일단 좀 높아서. 네네. 그, 바람은 약간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 지대가 높아서. 그때, 덕이님 얘기했었잖아. 만약에 내가 여기 사는데, 우리 애가 저 밑에, 밑쪽으로 어디고, 문수로 쪽으로 학원가들이 많잖아요. 학원 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얼마나 다리 아플까. 그리고 신정중학교까지 가면은 그 이쁜 그 꽃다운 딸이 올라오면서 그 종아리 미워지면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좀, 뷰는 참 좋겠다. 거기 아파트에 살면은. 그리고 주택은 좀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따닥따닥 붙고 너무 좀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럴까요? 나는 위에도 아래도 오늘 옥동 가서 느낀 게 여기 평 단가가 뭐 1등은 3,500하고 막 이러는데 아니 왜 도로가 이렇게밖에 안 났지? 다른 아파트 그러니까 너무 다 좁아요. 이게 뭐 그 교행이 전혀 안 되는 일방통행길도 아닌데 일방통행을 해야 되는 너무 길이 좁고 쭉 뻗지도 않았어. 골목길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오늘 저도 똑같은 마음인 게 오늘 우리가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그 군부대 뒤쪽으로 갔을 때 계속해 차차차차 되게 불안하게 좀 갔었죠. 예, 거기 더 그렇더라고요. 근데 진짜 옛날부터 아무리 그 주택가는 화학공단에 있던 사람들이 옛날에 단체로 이주를 했던 지역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때 당시에는 크게 이렇게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관리를 안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구도심은 통상 그런 경향을 많이 띠죠. 오래된 도시들은. 그래서 옥동도 그 중에 하나고. 그러니 그 군부대 이전설이 계속 나오고 이전을 한다면 그 옆에 있는 주택들하고 함께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그 동네에서도 뭐 나온 얘기가 예전에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무산됐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도 뭐 있다 이런 얘기를 소문으로 듣기는 했어요. 위치가 좋으니까 옥동은 일단 그렇죠. 그게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항상 어디에 개발이 된다 했을 때 거품이 끼어서 잘못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확실한 개발이라고 하더라도 네. 사실 개발 구역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묶인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그 단계 지나가서 나중에 정말 땅에서 그 건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최소 10년 봐야죠. 그리고 사실 그 개발 구역으로 묶였어도 해제가 되는 구역들도 실제로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또 해제가 된 구역들도 많고 그런 거 보면은 참 그래요. 뭔가 개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위험한 단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나온다고 실제로 있다고 하도 근데 그게 뜬 소문이나 어떤 기대나 그 군부대 부지도 뭐 제가 기사를 보니까 25년까지 뭐 이전하겠다라는 그런 기사는 떴는데 아직 그 확실하진 않고 뭔가 승인 절차만 계속 이뤄지고 주민의 이야기 그 덕하 쪽으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주변에 주민의 의견 청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직 단계가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참 오래전부터 그 군부대 이전설은 많이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죠. 이전은 분명히 할 테지만 시간이 걸리고 그 사람들이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투자라는 게 기회비용이고 그 중간중간에 또 다른 좋은 투자거리나 아니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거기 묶어둬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아파트는 좀 어땠었나? 그 인근에 그 군부대 주변에서의 대장인 그 롯데 인벤스 로얄 아파트도 받고, 그 옥동 현대 아파트도 받고, 몇 군데 좀 받지 않습니까? 사실 그 투정꾼님이나 저나 그쪽 아파트에 대해서 경매나 공매를 우리가 좀 있었죠. 들었었잖아요. 네. 저도 기억이 나고 그게 제가 3번째로 들었던 거고 그때 2등인가 3등에서 좀 아까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아파트들인데 지금 보니까 좀 어떠세요? 다시 한번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새 아파트들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구축의 아파트들도 조금의 인정은 더 받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옥동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장점들도 있잖아요. 합군이라는 부분. 그렇죠.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새 아파트들에 대한 부분에 집중되었다가 조금씩 변화도 있을 거라고 그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부분으로 그것도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시가 좀 복잡하다라는 부분과 여전히 기대 심리로 내가 저평가되었다라고 무작정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가서 좀 느꼈는데, 군부대 인근의 아파트들의 위치가 가만히 보면은 이게 막힌 것 같아요. 즉, 군부대를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 끝에는 법원이 있는데, 법원이 높이 있잖아요. 지대가 높잖아요. 여기서 한번 단절이 되는 느낌이 들고, 군부대가 있어서 오른쪽으로는 더 못 가는 단절이 된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 좁은 부지 안에 이렇게 아파트를 어떻게든지 만들다 보니까 좀 답답함이라든가 도로가 좁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신축이 오르면은 그쪽도 결국에는 좀 오르지 않겠느냐. 지대가 오르니까 단가는 그렇죠. 분명히 어느 정도 오를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느낀 거는 일단 군부대 그게 3만 평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3만 평이면은 1000세대 이상 들어올 수 있는 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예,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일단은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민간한테 넘긴다는 얘기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은 그 주변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어느 도시든 찾아보면 법원이 좀 항상 중심에 있잖아요. 네. 그 법원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그쪽 아래로 내려오면 학원가가 또 좋은 학원가가 그렇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참 괜찮은 입지기는 해요. 단지 군부대가 지금까지는 거기에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약간 뛰어넘지 못할 이렇게 단절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쪽이 조금 저평가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일단 그 옆에 옥동에 발전된 그런 아파트들을 보면 거기도 충분히 저는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는 그 군부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군부대와 관련해서 좀 미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 미래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예측을 하기 쉽진 않잖아요. 네. 가까운 곳에 그런 학습을 할 곳이 있었어요. 그래요? 아이고, 갔다 왔잖아요. 그래. 그 어디냐, 테크노 산업단지에 다녀왔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네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군부대라는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슈가 어떤 결과인지는 좀 걱정스러운 게 테크노 산업단지를 본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테크노 산업단지라는 곳이 6년 전에 그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거기에 많은 인구를 유입하고, 그 산업단지를 통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개발하는 부분을 보고 사람들에게도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좀 될 것 같다. 인구 유입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뀔 것 같다. 그리고 그 동네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땅을 보상받은 다음에 인근에 또 투자를 했고 여러 가지들이 일어났었거든요. 오늘 현실적으로 가서 보니까 아파트하고 상가주택 그리고 여러 산업체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느낀 부분이 좀 충격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횡하고, 그쵸? 뭔가 조용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아파트가 호반 베르디움이라는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세대수가 조금 작았어요. 그런데 아파트 앞에 있으면 사람들이 좀 많이 왕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일단 아직 많이 없더라. 그런 걸 느꼈거든요. 상가주택도 굉장히 적고, 네. 예, 활성화가 전혀 안 되는 듯한 느낌? 네. 좀 횡하다는 느낌이 강했죠. 횡하고 도로는 쫙 뻗어 있긴 하지만은 뭐 아무것도 없는 듯한, 도보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없는 듯한. 예. 지금은 좀 그렇을 수는 있는데, 사실 그 산업단지 자체가 요즘 그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친환경하고 굉장히 밀접한 산업단지거든요. 예. 어떤 기술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울산에서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수소잖아요. 그 수소 관련된 유니스트, 현대자동차, 뭐 등등 조선 쪽이라든가 등등 거기에 많은 연구소들이 밀집해 있어서 앞으로의 그 연구소에서의 파급되는 효과는 조금 더 있을 거는 같아요. 다만 거기가 문제는 연구소만 있어서 생산을 하는 시설이라든가 공장들 업체는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연구소가 위주가 되어서 이게 인근의 호반베르디움이라든가 이 아파트들하고 사실 크게 연계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생산시설이라든가 공장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게 공장하고 집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가까우면은 사람들이 참 좋아라 하는데 이게 연구시설이 있어버리면은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호반베르디움 같은 경우에도 좀 황량해서 사실 이게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왔을까? 그리고 지금 호가도 굉장히 좀 높게 일단은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신축이어서. 근데 위치상으로나 어떤 인프라나 환경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래가 좀 불투명한 듯한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산업단지인데 그래도. 산업단지라기보다는 연구단지라고 연구단지? 봐요. 예. 그럼 연구단지에 계시는 분들은 회사 근처보다는 학군이나 그렇죠. 뭐 아이들 자녀를 위해서 네. 선택하는 주거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요. 거기서 조금만 돌아가면 뭐 남구 옥동이니까 그렇죠. 거기 살면 되죠. 하지만 투자를 했던 분들은 최초에 네. 그 동네에 아파트나 땅이나 뭐든지 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효과가 안 나타나는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단 테크노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 산업단지를 짓는 울산의 곳곳에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기 장현동에도 지금 그 테크노 장현동에도 지금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고, 여러 군데 지금 산업단지들, 서동에도 지금 그 센터가 크게 건물 짓고 지금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이제 입지로 기업들이 들어오거나 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는 않는 게 문제가 아닐까. 인구는 정해져 있고, 그쵸?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산업 자체, 울산이 산업으로 먹고 사는데 산업이 현재 그렇게 활성화되고는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 도시를 활성화시키는데 과거에는 산업단지가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봤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도시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흐름이 있을 때 더 그렇죠. 발전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연구시설이나 산업단지의 사람들이 이제 그 흐름을 다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나다니는 유동인구라든가 일반적으로 외지에서도 오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어야 되는데 테크노 산업단지는 특히나 그게 좀 부족하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야암동에 계시는 분이 테크노 산업단지에 뭐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밥을 먹으러 갈 일이 있을까요? 옥동에 사는 사람이 테크노 산업단지에 상가시설이나 이런 걸 이용하러 갈 일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그 동네를 이용하는 부분이 크겠죠.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 그 동네의 활성화가 굉장히 어렵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를 우리가 만들기 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면 오히려 그냥 인구만 가지고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굉장히 앞으로 발전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좋은 아이템들이나 좋은 산업들인 거잖아요. 지금 뭐 주식은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수소나 뭐 이런 거는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산업체?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그거 만들 거라고 해서 막 홍보를 할 때는 사실 이런 생각도 안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앞으로 발전할 수 있고. 지역을 만들 때. 할 때 혹시 좋은 건 맞잖아요. 뭐, 그거는 맞지만, 그게 사람이 사는 주거의 그 환경을 다 이렇게 만들고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까지 다 끌어주지는 않는다. 그런 거를 확실하게 확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지역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네.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은 산업단지가 생기면 인구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영향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했는데. 네, 그리고 좋은 산업단지고 말 그대로 앞으로 미래가 좋은 산업단지라고 생각하고 말만 들어도 그때 충분히 과거에 사람들이 그렇게 혹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거든요. 근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테크노 산업단지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장점은 충분히 저는 좀 있다라고 보는 게, 우선은 청량 IC가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울산 남부순환도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교통 측면에서는 참 괜찮은 것 같아서, 뭐 주거 환경으로는 모르겠지만은 산업
업체 자체로는 좀 장점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산업체는 좋은데 네. 부동산적 투자나 그렇죠. 주거지로서는 조금 그렇죠. 미지수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정리를 하자면 네. 이 마지막 부분에 테크노 산업단지를 돌아본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에 이렇게 잘 될 거다라는 계획과 여러 가지 개발 방향이 있었지만 현실은 또 다른 부분이 나타나더라는 거를 공부하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투자라는 게 투기와 투자를 구별을 잘못하게 되면 내가 투자라 생각했던 게 나중에 나를 힘들게 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 투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할 것인지 내가 투자한다고 투기를 할 것인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 올바른 투자를 하는 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 생각이 많이 드는 네. 오늘 공부였습니다. 뭐 공부라기보다는 현장이었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신 후 투자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계획에 한마디 할 걸 그랬나? 6, 5, 4, 3,